회장님이야 어르신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제외 국민 선거를 공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나마 총리 시간이네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시는 한국의 선거하고 한국 선거는 약간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투표 도입된 것만 하더라도 해외에 계시는 배포들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도입됐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필요해서 도입된 게 아니고 해외에 계신 배포들의 희망사항이 해가지고 어쨌든 말을 거쳐가지고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은 어떤 제도이든 간에 한꺼번에 모든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 그래서 매년 재외선거 있어가지고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기본 원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헌법에 따라가지고 헌법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일시체라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만 되면은 군청이나 구청, 시청에서 직권해가지고 명부를 작성하는데 여기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객관적인 공정 장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해가지고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정당이든지 유권자이든 간에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 취지는 본국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선거법에 제한을 많이 해놨습니다. 제한을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48년도에 재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선거를 둘러싸고 각종 부정사건, 정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 시위라든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서의 선거 방법은 선거 비용 규제라든지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이나 후자 측은 국내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 광고, 연설, 인터넷 광고, 방송 요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계신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 다음에 전자메일, 전화, 그 다음에 말로 사는 내면에서 하는 운동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쇄물을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말로 사더라도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라든지 비방 내용이 있으면 위배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국에서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향후에 동창회, 한상회 이런 것을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종 단체의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 같은 건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단체 같은 경우에도 단체 대표자의 명의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의 명의로 소속된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계속 현재 언론을 보도되다시피 투표하려면은 본인 신청해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는 공간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남 6개주만 하더라도 애틀랜타에 총 영사관이 있는데 멀리는 마이애미, 노스캐롤라이나 상당히 하루 종일 차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다 본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 정치권 관계자 부처들이 해외 각지를 다니면서 재외선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취합해가지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외 투표에 조금 쉽게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론이 나려면은 7월이나 9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해외에 계신 교표들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모국과 유대 강화라든지 그런 데 기여를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다 하더라도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정착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착이 되면은 우편 투표라든지 등록 광고 완화라든지 아마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이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 제도가 한간에서는 이제 이때까지 잘 정착되어 있는 교민사회의 어떤 융합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분산제가 돼가지고 불화를 소지할 수 있다는,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점을 없애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법되는 선거운동, 그다음에 정당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 불거지면은 이 제도가 운영이 있어가지고 확대가 되지 않고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있어가지고 제외 투표에 있어가지고 참여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본국에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 위반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어르신께서, 그다음에 단체 관부님들이, 우리 태권도 소속된 분들 아니고 같이 생활하시는 교민들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 우려점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향후에 교민사회의 권익신장 기여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급과 유대를 방해해가지고 좀 더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를 하시다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세상 규정이 많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다, 의문이 있다 싶은 사람은 영사관에 저 앞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자문되도록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국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국민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에 아마 쟁취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2번에 걸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올 때의 모국의 정치 발전이라든지 선거 문화는 상당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있었던 고무신, 막걸리, 당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어떤 후보자 캠프에서 자기 캠프에 조직을 가동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기름도 들고 밥도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불거지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표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는 경제제도 발전이라든지 공장 같은 이런 사람 시찰하라 외국에서 많이 왔지만은 요 근래에는 정치문화,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이 배우러 후발 개도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지에서도 선거 과정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심지어 미국보다도 투표와 선거 관리 과정은 아주 클린하고 완벽하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최종 완성 단계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대표들한테 선거권을 부여해가지고 이런 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더 확대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잠깐 11월 13일부터 내년 4월 19일 시간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특별 행사하려면 원래 11월 13일부터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간에 오셔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제외 선거에 등록 신청하셔야 되고, 영주권이 없이 그냥 장기 체류하시는 몇십 체류하시는 분들은 공간에 안 오시더라도 중앙선관이나 외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가지고 서식 폼이 있습니다. 그걸 출력해가지고 편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해외 나와 있는 분들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말이에요. 지역구의 선거를 하자는 것에는 해외 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권자 중에서 국내에 자주 출입하시면서 국내 재산 문제라든지 금융거래 관계 문제를 해가지고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국내에 주민등록한 국내에 있는 분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주 중요하고 상관없이 되나요? 거주도 그리스도 내국인데 투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행 제도로 보는데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잠깐 거기서 거주해서 일 때문에 이제 해외 등록 번호가 있잖아. 그걸로 선거를 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부 정치권에서 거의 문제 제기해가지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법 개정 의견을 내가지고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일 보기 위해서 부동산 때문에 그거 해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선거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해외 나와 계신 분들 공간이나 주재원 이런 분들은 한국에 연고가 있지만은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그 영주권자들은 물론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 실제적인 상은 미국 쪽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 한국 거의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이제 본인이 최종 나올 때 주민등록지 또는 이제 본인 어르신이 갖고 있는 그 가족 등록증이라고 있습니다. 옛날로 지금 호적법상의 호적 번적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본 적이 그 대신에 그 본적지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이렇게 말소가 돼 있거든요. 이제 여권 번호만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재해성을 하나 있어가지고 중앙선관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가 7개 부처 됩니다. 이제 그 본적지 관리하는 그 대법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국적을 관리하는 그 법무부, 그 다음에 그 범죄와 관련된 선거법에 보면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정과 기록을 관리하는 검찰청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부처가 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노를 등록 신청하시면은 스크린 해가지고 교차 점검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요거 틀린 질문 드리면 이거랑 이중국적 등록증 어떤 조건 없습니까? 이중 국적은 본인이 희망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면 우리 국적법상에 본인이 한국에다가 국적국가를 신고하든 안 하든 간에 법상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해줍니다. 그런 분들은 공무사업은 이중 국적을 한국에 하더라도 선거법에 보면 국민에게만 이걸 부여하기 때문에 국적법에 따라가지고 국적이 상정되면 이중 국적자들이 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불법행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교사에 이제 전국에 각지 다니면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혀 이중 국적자를 하더라도 국적을 유지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다고 본 걸 알고 있습니다. 좀 해보니 이스라엘